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지난 13일 인천공항에서 화이자의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하역하는 모습입니다. 이날 그렇게 구하기 힘들다는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한국에 도착한 것에 대해 외신들도 일제히 주목했습니다. 팍스로비드는 전 세계적으로 공급이 빠듯하기 때문에 미국, 영국, 이스라엘 정도만 초기 물량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이 팍스로비드를 확보하자 외신들까지 일제히 주목한 것입니다. 이날 미국의 ABC는 한국이 화이자 치료약을 처음 공급받았다라는 기사를 통해 한국의 상황을 자세히 전하면서 한국은 먼저 2만 1천 명분의 팍스로비드를 확보한 데 이어 이달 말까지 1만 명분을 추가로 확보한다며 이들 분량이 어디에 어떻게 활용되는지까지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간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방역과 의료 시스템 유지에서 선전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치료제가 공급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관심을 보인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셀트리온에서 개발한 국산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주가 감염자 중 중증으로 진행률을 감소시키는 것이 공식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델타 변이 감염자 중 대증요법 치료군이 15%의 중증 화율을 보였지만 레키로나주 치료군은 5.6%로 중증 화율을 크게 감소시켰습니다. 앞으로 추가 분석을 통해 기저질환자에 대해서도 효과를 확인할 예정인데요. 중증 화율을 크게 낮추는 것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만큼 앞으로 코로나 치료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치료제 확보와 개발에서 치고 나가는 한국과 달리 일본의 근황은 참담합니다. 이달 중에 화이자와 공급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고 이르면 3월 중에나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한국보다 느려도 한참 느린 것입니다. 확진자가 줄었다며 느긋했던 일본은 지금 신규 확진자 4만 명을 넘었습니다. 깜짝 놀란 일본은 이제서야 부랴부랴 3차 접종 일정까지 앞당겼지만 이마저도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일본은 백신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일본의 3차 접종률은 0.7%에 불과한데 주요국들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접종률이 낮은 이유는 작년 9월 이후 확진자가 급감하자 방심한 나머지 3차 백신 접종을 서두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2차 접종을 끝내고 원칙적으로 8개월이나 지난 사람을 대상으로 3차 접종을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가 갑자기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자 뒤늦게 기한을 단축했습니다. 또한 일본은 코로나19 초기부터 제기된 콜드체인 문제가 아직도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즉 일본은 지역에 보관된 백신 재고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부스터샷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기시다 총리가 직접 나섰는데 총리마저 교차 접종을 해야 하는 참담한 상황을 맞이하고 맙니다. 2차까지 화이자를 맞았던 기시다 총리가 부스터샷은 모더나를 검토 중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3차 접종률을 높여야 하는데 화이자 백신이 부족하고 화이자 백신에 필요한 콜드체인까지 구멍이 뚫리자 총리부터 모더나 교차 접종을 해서 국민들이 화이자로 몰리는 걸 막아보겠다는 의도입니다. 한국은 팍스로비드를 투약하는 지금 총리가 교차 접종을 하는 상황, 일본이 지금 얼마나 백신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지 알만합니다. 일본의 치료제 확보는 더욱 암울합니다. 한국은 발빠르게 화이자의 치료제를 확보했지만 일본은 아직 들여오지 못했고 어쩔 수 없이 머크가 개발한 치료제를 승인했습니다. 머크는 가장 먼저 FDA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하며 세계 경구용 치료제 공급을 주도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당시 일본은 머크의 치료제 160만 회분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런데 화이자의 임상 결과가 공개되자 상황은 반전됐습니다. 머크의 치료제는 고위험군의 입원과 사망에 대한 예방 효과가 30%에 불과한 데 비해 화이자는 예방 효과가 최대 89%에 달한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더구나 머크와 화이자 치료제는 가격은 비슷하지만 작용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머크의 몰누피라빈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리보액산에 오류를 주입해 바이러스의 자가복제를 막도록 설계됐습니다. 화이자의 팍스로비드는 바이러스가 증식하는 데 필요한 효소를 차단해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막는 방식의 치료제입니다. 심지어 머크의 치료제 주요 성분이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사람의 유전자 발현에도 오류를 일으켜 암이나 기형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미국과 영국도 임산부나 수유기 여성은 사용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지난 22일 머크보다 뒤늦게 FDA 긴급 승인을 신청한 화이자가 승인은 먼저 받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머크의 치료제를 잔뜩 사놓은 겁니다.
그런데 확진자가 폭증하고 백신까지 부족한 일본에서는 지금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오히려 한 달 전보다 더 올라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기시다의 지지율은 4%포인트 오른 66%에 달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을 보며 요미우리 신문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코로나19 대응이 전임자인 아베나 스가 총리보다 빨랐고 델타 변이에 비해 오미크론 변이는 확진자가 늘어도 중증 환자는 적어 의료 붕괴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점들이 국민들을 안심시켰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일본인들이 기시다 스타일, 즉 무능하지만 악의 없는 바보 영주 스타일을 좋아해서라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기시다 총리는 아베와는 달리 자기 사람을 꼭 그 자리에 앉혀야 한다는 고집도 없고 낙천적이고 태평하며 무관심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이 취임한 지 44일 만에 흰머리가 부쩍 늘어난 모습과 비교하면 기시다는 오히려 취임 이후 젊음과 활력이 더 생겼다는 평까지 듣습니다. 최근 미쿠리야 다카시 도쿄대 명예교수는 일본 주간지 슈칸분슌에 기시다 총리를 향해 혹평을 쏟아냈습니다. 기시다가 듣는 힘이 장점이라더니 기자회견을 몇 번 봤지만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 모르겠다. 아베라면 자기 의사를 분명히 했을 텐데 기시다에는 그게 없다. 지난 10년간의 총리와는 확연히 다르다 라고 혹평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의견이 없고 무색무취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지지율이 높은 이유를 분석하면서 오히려 기시다의 무색무취 리더십이야말로 일본 사회에 더 적합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일본 주간지 겐다이 비즈니스는 오랜 시간 일본에서 방영되어 온 인기 코미디쇼 바보 영주를 예로 들어 기시다의 높은 지지율을 분석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무려 1986년부터 후지TV에서 방영된 바보 영주의 한 장면입니다. 바보 영주는 하인들을 골탕 먹이고 시녀들을 희롱하는 것이 삶의 낙이지만 아픈 부하들을 직접 챙기는 등 딱히 심각한 악의는 없는 인물입니다. 무능하지만 악의는 없는 바보 영주 역을 맡은 시무라 켄이 코로나19로 사망하면서 이 프로그램도 폐지됐지만 일본에서 오랫동안 바보 영주 캐릭터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겐다이 비즈니스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바보 영주가 일본인에게 환영받는 건 어떤 의미에선 일본인의 이상적인 리더상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선 상사가 실무를 책임지지 않고 우수한 부하가 사업을 총괄하는 방식을 더 이상적이라고 본다. 리더십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기시다 총리 역시 개인보다는 조직 위주로 정치를 한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한마디로 일본 사람들은 기시다처럼 무능해도 착하다는 인상을 주면 싫어하지 않고 개인보다는 조직 위주로 정치를 하는 기시다 스타일이 무색무취하면서도 바보 영주와 유사해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걸 과연 칭찬으로 들어야 할지 욕으로 들어야 할지 헷갈리는데요. 어찌 보자면 제대로 된 리더를 너무 오랜 시간 만나보지 못한 일본 국민들은 이제 하다하다 바보 영주 기시다 신드롬까지 만들어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 사회가 모든 분야에서 침몰하는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